마이크를 원영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일부 사회를 아주 멋있게 해준 우리 사회자 숙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진행하는 좌장 입장에서 우리 1부를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하신 인기 탤런트입니다. 이 김동석 탤런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학계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이제 한중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저도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 인상들이 아주 온화하고 또 굉장히 이 일부 듣는 그 모습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 대학생 그 어떤 수업 태도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바로 우리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면서 그런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그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오늘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지금 국내에 또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장입니다. 그런 그 정쟁이죠. 이 정쟁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잠시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3, 40분 될 텐데 뜨거운 열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는 방금 다 드렸고 또 두 분은 또 오늘 또 발제를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은 사실은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보다는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반려견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벌써 한 20년째 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우리 홍이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반려견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이 토론회가 처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여타 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든가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환경과 사람들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환경단체의 대표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감이라든가 이 행사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는 전적으로 전문적인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요. 첫째는 차량 장묘 시설에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동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아까 주차장, 인근 공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차량 시설을 개조를 분명히 할 텐데 그 개조하는 데 있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환경학적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 유해물질, 그다음에 2차 음식 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깊게 고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좀 왔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서 특히 신효숙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차량 문제,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국민적 수용성, 주민들의 수용성을 불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신효석 대표님께서 이쪽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 현재 차량 개조 문제는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공사라는 게 있어요. 교통안전공사. 거기에 이제 다 질문을 해보시면 이번에 특수차, 소방차부터 앰뷸런스 모든 특수차들은
교통안전공단에 도면과 여러 가지 사양을 첨부하면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승인 받아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데 개인은 안 되고요. 자가인증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차량 축수 제작 업체입니다. 자가인증이라는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일정량의 돈을 받고 일정 시간 지나면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장내 차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게 지금 농림축산부의 건의로 임시로 좀 막아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동 반려 차량이 일부 형식 승인을 받아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 재정 방향에서 취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막아놨지만 앞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유해 오염 물질 배출인데요. 현재 저는 고정 화장장을 12년을 해본 사례를 보면 저희들도 이제 설치공사와 자가공사, 그다음에 이제 정규검사를 받습니다. 현재 고정 화장장들은 많은 검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동용 화장로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근데 똑같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서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 모든 환경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굴뚝에 있는 업소, 대기 배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된 업소들은 내년부터 다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동차는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겠지만 그 준에서 받기 때문에 고정 화장장이나 이동 화장로나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이제 장소, 화장할 장소, 이동 화장차 가서 과연 어디서 화장을 할 것이냐. 저희가 솔직히 무화과로 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장소는 그때 딱히 물론 도로에서 할 것이냐, 가정집 집 앞에서 할 것이냐, 물론 그게 상당히 고려됐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못하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외부의 길 아니면 이제 공원, 물론 차량이 공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도 있지만 소비자 요청이 강아지와 추억의 장소가 대부분 공원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환경이 좋은 데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가장 궁금하신 질문을 대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제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어떤 이 연구자에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가장 지금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는 게 2차 오염 물질입니다. 즉 황산화 물질과 질소산화 물인데 지금 현재 대기께서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동식에 대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배출가스 기준이 황산화 물질과 질소산화물 몇 가지 그런 거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동식 차량을 제작을 해서 방출 그 시험을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오는 것보다는 가스펠 인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아까 특이한 게 굉장히 고온에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마도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어떤 유해물질로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결국은 고온으로 처리를 해서 태워서 방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고온 처리를 해서 아마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가 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혹시 또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가요? 마음의 준비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토론은 예, 아주 용기 있으신 우리 선생님.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쓰레기를 태워도 실제 우리가 이동식 차량에서 소각 처리한다는 건 그렇게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일반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쓰레기를 한번 태워보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 물질이라든가 황산화, 질소 이런 문제를 많이 대체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집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별도리 소각장 아닌 거기서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말씀 도중에 그 나온 부분이 그 이동식 차량이나 이런 게 소각 처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강화되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특화권 때문에 사실 그 지자체로 단체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그 민원제입니다. 민원 주의에. 근데 우리가 이 법률적으로 안에 의뢰를 해봤을 때 사실 그 1km 미만에서는 우리가 크게 요즘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주민자치에서 한 10명 정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한 6-7명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답변도 들었고 또 현재 그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정시기라든가 이동시기 분들 보면 그저께도 제가 일본에서 현재 개발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거는 국내에서 굳이 우리가 만약 5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어떤 눈 반려 얘네들은 우리 이동식하고 그다음에 큰 경우는 또 우리가 하루라는 수학자 이만큼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정식을 보내준다면 이렇게 또 그분이 또 일본에 오신 분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우리가 이 차원이라든가 개인 어떤 사업적인 아니고 장사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있다면 좀 이해관계 좀 멀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역 차원에서 한다면 굳이 서로 이 좁은 나라에서 이 잘난 애를 쌓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식이나 이동식은 양쪽 다 서로의 민민하고 상생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서로 불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현재 우리 아까 보기에는 저도 모범인데 지지를 해봤습니다만 이걸 현재 우리 법률상으로 고정식이 먼저 허가를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지 이제 시행 조치가 됐고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동식은 뭐가 좀 아쉬운 게 있냐면 현재 짧게 말씀드리면 한 10마디 정도 이동식도 할 수 있다는 명목만 여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지 실제로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너무 격하게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얘기와 혹시와 계실 분들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걸 서로 이익 차원에서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동식이나 고정식은 같이 가는 하나의 같은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유민하고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폭넓고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방식이 좋다 그걸 논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현재 아까 발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사회 현상에 지금 1000만 가구입니다. 우리 5천만 인구의 1000만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슈화가 됐어도 벌써 했어야 될 것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에 대한 것들 그게 어떻게 장려할 거 혹은 더 증설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정식에 대해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법부 쪽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보통 20세대 이상 300m 이내에는 고정식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어떤 혐오 시설에 대한 어떤 반감 등등의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책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을 주실 분? 없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역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4년부터 무허가로 고정식 동물 화장장을 하다가 2008년에 동물보호법이 탄생하면서 허가를 받아서 2015년까지 기뻐서 대표이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시행할 때부터 제가 수의사협회랑 연관해서 조례 개정도 많이 제가 도와드렸고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으냐면 고정 화장장과 이동 화장로의 차이는
상당히 플랜트가 크고 작다. 이 개념 갖고 이제 고정 화장장들은 이동 화장대에서 이제 불신을 좀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설비를 만들고 보급하다 보니 고정 화장장은 이제 컴팩트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동 화장은 고정 화장장은 이제 플랜트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거쳐서 이제 걸러서 크린 공기가 나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고정 화장장들이 똑같은 설비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다 뭐 방문하셨겠지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폐기물 관리법과 이제 대경영 보존법에서 검사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FM대로 되냐? 안 그렇게 운영된답니다. 그게 왜냐면 나만이 FM대로 된다는 게 현실이 그게 아직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정 화장장을 12년 해본 결과 비용면, 그 다음에 저도 소송 및 민원 발생, 검찰, 경찰서에 많이 가봤습니다. 민원고발을 많이 당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가 저도 스트레스 받고 모든 이게 경비도 뭐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했네. 저 역시 지금도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또 신조례가 발동돼서 20호 이상 마지막 집부터 300m. 그 다음에 공중시설 300m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실상 할 때는 산속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가성비가 없는 거를 하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동 장래가 이미 일본에는 30년 전부터 장래화되고 조례가 했듯이 이번 기회에 고정과 이동의 서로 상생. 왜? 고정이 이동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거는 편협한 생각인데 저도 10년을 해봤지만 그렇진 않아요. 기장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분야가 다른데 그래서 서로 상생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은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를 다 없애려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방책입니다. 더구나 이제 5년 이상, 10년 된 디젤차는 이제 어떻게 다 폐기 처분하려고 이제 법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조그만 차에서 어떻게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이냐? 그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과학적인 항생이 발달되기 때문에 고정형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동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와 미세먼지는 좀 다릅니다. 먼지는 입자상 물질이고 이 질소산화물은 가스상 물질이에요. 근데 그 가스상 물질이 배출돼서 이게 위에 오존 중하고 부딪히면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거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새로 내년부터 이 규제가 강화됩니다. 질소산화물도 떨어지고 모든 게 30%씩 다 강화돼요. 그 다음에 없던 이제 불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게 다 첨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고정 화장들도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실제로 제가 강아지를 수만 마리를 태워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업 안 나오고요, 염화수 안 나오고요. 단지 질이 걱정되는 거는 황산화물을 하고 질소산화물. 나머지는 다 걸러집니다. 먼지 걸러지고요. 다 걸러집니다. 그러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이제 황산화물의 원인은 일반 디젤이나 이제 등유예요. 가스로 쓰면 황산화물 제로입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어떤 거라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치가 내년에 보면 70으로 떨어져요. 현재 90입니다. 70이면 보통 우리 이동차나 고정화장장에 보면 대부분 10, 20에서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 소각이나 다르다. 대형 폐기물 소각은 워낙 이런 성상이 다른 소각을 한배 태우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주범도 되고 다 되지만 우리는 동물 사체한 특정한 물질만 태우기 때문에 그게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12년을 하면서 아마 제가 1년에 10,000마리로 화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갖고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실상 나오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환경권이나 생활 환경권 때문에 지금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빌어서 실제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토론도 해서 많이 또 기술 개발이 실제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게 서로 상생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생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기는 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방식이든 결국은 우리 건강, 유해 가스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을 하실 텐데 사실 현재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장래 지도사는 많이 그동안 배출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물에 대한 또 어떤 그 장래 지도사 또 교육 활동도 하고 계신 우리 그 최시영 대표님 혹시 보충해서 아까 말씀 못하신 적 있으면 뭐 의견을 주시죠. 네, 저는 그 반려동물 장래 교육을 그 직업으로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고정장래 시설들은 뭐 지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투자 비용이 다르겠지만 수도권이라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을 빼고요. 투자되는 금액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인원수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좀 잘 되는 데가 이 수도권에 있는 데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업체인데 주야간 이렇게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8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정식 장례 시설이 아닌 그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동식 장례 시설로 거기에 투자가 됐을 때 고용되는 인원은 제 생각에는 고정식 장례 시설에 일하는 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20분의 1 정도면 그 시설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일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정식은 장소에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지만 이동식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장소에서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시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고정식에 대한해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특히 그 장례라는 분야는 좀 특이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장례 이건 이제 사람 장례랑 동물 장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 쪽을 하면은 사실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도는 하시지만 선택된 분들만 이 일을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여성분들도 좀 보이는데요. 저는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맞는 일이고요. 또 어떤 수입이라든가 일에 대한 보람, 뭐 수입보다도 사실 보람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많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정식이 아닌 다른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야로 해서 이제 경제 활동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마치고 사실 내부적으로 오늘 공동 주최를 한 거 보시다시피 공무원 공상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 환경 기준이나 지금 이 패널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설치 기준, 운영 기준, 또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더 정립을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관계 부처와 함께해서 어떤 운영 시설 기준 등등 이것을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당 국회의원과 등등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혹시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초동에서 장례교사와 반려동물 장례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사실 저희는 장례지도사만 10년을 하다가 또 지인의 소개로 2016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 자신은 어릴 때 시골에서 밥 주는 강아지만 키워봤지 반려동물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권유로 반려동물 교육할 때 상당히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반려동물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3년 정도 교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장례 지도사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분이 지원하지만서도 반려동물 장례사 쪽에서는 시장이 없습니다. 졸업원칙에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표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0여 개 기존 업체가 있습니다만 거의 극소수 인원만 지금 채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국교 지척으로 회장님 몇 분 모셨지만 이동직 반려동물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난 바람에 큰 기대를 하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려동물 화장장이 필요한 부분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부재기라도 여러 가지 동물 질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매몰하고 있죠. 100% 매몰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다 화장으로 그 동물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황소까지도 화장하고 있는 그런 질증인데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더구나 이 자료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몇 번 축사를 보냈길래 한두 분은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이 권위가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이동식 반려동물 차량은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대학에서 장례학 강의를 하다 왔는데 아는 동료 교수를 통해서 일본 쪽에 조사를 좀 해달라 그런 이런 책들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이동식 동물 장례에 관한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몇몇 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고 바로 이웃에 무보다 앞서가는 그런 장례물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부려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일반인 상대로 교육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다들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지금 세 번째 국비지원 신청서를 하기 때문에 새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비전이 크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패널 중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협조하셔갖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지금 오늘 토론들이 모두 또 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반려견들의 그 생각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와서 보니까 속된 말로 살점 떨리는 감격스러운 토론회에 저 죽기 전에 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첫째, 대소 행사의 성패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첫째가 그날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나는 여기에 몇 사람이나 올라나고 쓸데없는 걱정이 있는데 와보니까 꽉 차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절절합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보니까 반려동물까지 견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합쳐서 그렇겠지만은 아까 우리 환경단체 회장님께서는 1000만이라고 했지만은 1500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현장 처리하는 시차 처리하는 게 겨우 6.1%에 불과하다는 이 통계 자료 이 인쇄물을 보니까 제가 바로 1997년 이해창 선수 대통령 선거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98년 누군가가 갖다 준 시주라고는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기사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게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게 방에서 기기 때문에 그걸 집사람하고 만들어 나가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연 얘 죽은 얘 송장을 어떻게 해버렸는지 지금 우리들은 과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게 비단 개뿐만 아니라 그 회장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원숭이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이제 말 줄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그냥 모르고
나이 70년대라 지냈으니 이들을 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리거나 저는 그때 어떻게 버리는지 대충은 압니다. 집사람이 남의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전 친정집으로 여기 김수지 회장이 생각하는데 도망갔다 가서 한 일주일 만에 집에 귀가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철저히 다뤄서 이게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사자 성업 가운데 이전 추구는 놔둬도 이전 추구 속에 지정 답변을 놔둬도 이전 추구라고는 국자가 뭔 국자가 했더니 개 국자인데 절대로 이 개를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들 넣는 게 낫지. 시정 답변만 놓고 이전 추구가 된다. 저도 충청도지만 사실 처음에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또 오늘 제가 곤욕을 치르는구나, 또 한 분이 누군가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혼날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이런 살떨리는 포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극한 칭찬으로 알고 아주 좋은 유익한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무슨 말씀이든 좋습니다. 이 토론은 일방적 해주십니다. 2년 전부터 이동식을 하다가 지금 허가가 안 돼가지고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딱 해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이 개를 주워있는데 한 이틀을 베고 있었나 봐요. 배가 너무 빵빵한 거예요. 배가. 이게 속에서 전부 부패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그 전염병이나 이게 냄새가 악취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거 쓰냐니까 자기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른대요. 어디다 묻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린애들이나 누구나 있으면은 전염병에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했고, 처음 인천에서 시작할 때는 웬만한 가축병원 가도 이 이동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원장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험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걸 좀 허가를 좀 어떻게 받아볼까 하고 다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불법이라 해갖고 벌금도 맞고 그래갖고 지금은 사업을 접은 상태고 지금 기다리는 상태거든요. 참 이걸 정부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게 만약에 일자리 창출한다면 진짜 프레모도 있고 뭐하면 차 한 대 몇 명씩 달라붙을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해도 참 정부에 이바지 될 수 있고 좋은 상황이고, 이 전염병 문제도 진짜 이게 우리나라 전염병 발발하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소나 돼지 이거 파묻어가지고 지금 축축물 나와서 냄새나 토양 이거 다 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전부 소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관리도 못해가면 그런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차량 구변을 안 해준다 하는데 공문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공문 하나도 없이 그걸 안 해주냐고요. 여태 해주다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인허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토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우리 의견을 담아서 관계부처 의원과 그리고 그 관계부처와 다시 토론이 됐든 제안을 그대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출직 지자체 장들이 자기 소신이나 공약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많이 남발한다면 이거에 대한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걸 한번 꼭 고려를 해주십사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인허가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업역이 생기게 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개업을 하고 했던 분들이 과다 경쟁 속에서 도산하는 그 후폭풍을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제안에 대한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항상 정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문제 안 터지도록 행정적인 규제 위주로 일을 끌고 가는데 그러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일이 지원되는 방향의 정책적인 어떤 입안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이게 성공적인 일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부분 뭐 이동식 하시는 분, 고영식 하시는 분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아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인허가권과 과당 경쟁 하지 않도록 또 행정적인 주제보다는 지원 방안을 미리 예측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 고정식 쪽 분야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의견을 주시면 더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또 없으시면 예. 또 뭔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시영 교수님께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 장례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제가 이제 고정식에서 업을 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이동식을 활용해서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에 이제 등록된 장례 지도사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되세요. 근데 이제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불법적으로 장례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삭제는 이제 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걸 떠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고객이라 그러면은 좀 그랬는데 고객들께서 너무 편안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간 고정식에서 일할 때는 그다지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난 1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씩 일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현장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 고정식을 안 가는 이유가 너무 멀리 있고 불편하고 이래서 안 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성비라 그러죠. 우리가 전화 상담할 때는 한 15만 원 정도면은 된다고 하세요. 고정식에 연락을 하면은. 근데 막상 가보면은 한 7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갈 때는 애틋한 마음에 갔는데 올 때는 씁쓸한 마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식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너무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런 것까지 밝히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경남 쪽에 화장 트럭이 한 대, 그다음에 부산 쪽에 한 대, 그리고 울산에 2대, 저희가 대구에 2대, 전라도에 2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어떤 그 공해 문제나 환경 문제, 물론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매연이 나온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무슨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고정식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동식은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매연이라든지 약간의 냄새만 나도 굉장히 그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좀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제 관리사무소나 경비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일반 이제 주택가에서는 이제 안정된 장소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환경부 쪽에서의 의견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데 거기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지금 폐수 처리가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 있었습니다. 실사례로 일반 폐수들은 오수 정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하수로 나갑니다. 이것은 COD라든가 BOD에서 어떤 환경 기준에 의해서 검침이 되고 나가는데 처리가 안 되는 난분해성 폐수들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폐수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처리 비용이 일반 처리하고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차로 수거를 해서 탱크로 수거를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버리게끔 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느 기업에서 이동식 차량으로 그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통제, 정부의 제도권 밖에 혹은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동식에 지금 몇 년씩 하셨던 여기 선생님도 그러시고 아마 인허가에 대한 것들은 더 우리가 기술적 보완을 해서 정부 쪽에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물병원이나 아니 기타 팩마트를 가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해보고 물어보면 그래서 어떤 우리 얘기하면 같이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팩마트에 가서 고객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래 그 주위에 그 아시는 분인데 한 30-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정식과 이동식에 두 개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기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디 아까 전자 요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멀리서 몰라서 찾아기 힘들어서 고정식을 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나이도 많고 또 홀로 산 개개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 강아지가 가족과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가족끼리 키우는데 요런 뭘 하면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고정식을 한다면 내가 나이가 많고 힘도 들고 또 여성분이 또 자기 남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동식이 있음으로써 자기는 아는데 그 시간 비용과 모든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바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정식도 필요하고 이동식도 필요한데 우리 개개인의 만족도나 뭐 봤을 때는 다 필요한데 첫째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모든 게 개인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기 빠듯하다 보니까 이동식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성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비용을 봐서는 이동식이 참 많이 필요한다. 라는 결론을 얻고 또 동물병원에서 원장님들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우리도 쓰레기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가슴 아픈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 와서 해주신다면 우리 업무도 들어주고 또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보냈는데 우리 안에 하나의 좋은 일조하지 않겠나라고 꼭 변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 계시면 오늘 패널로 이렇게 모신 분 간단히 마무리 클로징 멘트 겸 해서 한 분씩 들어보고 이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법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사람이 편리한 대로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폐물 갈등과 대장경 보존법에 맞춰서 이동이든 고정이든 상생의 길을 같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측면에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혹시 프로에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셔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점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축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동물보호법, 가축 전용 예방법, 악취법, 반려동물 사육 및 관리 관리에 관한 민법, 그다음에 병역법, 가장 중요한 폐기물관리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이 법화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이런 이동이든 고정이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행역할은 좀 더 위해서 면밀하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2시간인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 또 아직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정립은 안 됐지만 언제든지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 유공자회입니다. 저도 그 유공자회에서 환경 분야를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상회 쪽으로 여기 사무총장님도 계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행정관청이라든가 또 관계 의원들과 다시 우리 회장님 해서 우리 임원진 전문가들 해서 이런 작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곳에서 이걸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하여튼간에 우리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얘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다 같이 파이팅하는 곳에서 다 같이 박수하면서 끝내겠습니다.